7월의 햇살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오후 3시, 박희정은 작은 선풍기 앞에 앉아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서울 근교 다세대 주택의 작은 원룸, 남향으로 난 큰 창문 때문에 오후가 되면 집안이 찜통처럼 달아올랐죠. 얇고 낡은 커튼으로는 강한 햇살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안 시원해. 희정이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온도를 18도로 낮춰봐도 나오는 건 미지근한 바람뿐이었죠. 벌써 30분째 켜두고 있는데도 방 안의 열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지난달 전기세 고지서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만 원이 넘게 나온 전기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이후로는 에어컨 켜는 것도 무서워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도대체 이 돈 내고 왜 시원하지도 않지? 희정은 짜증스럽게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카운터 보조로 일하는 55세의 희정에게 전기세 12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름철 전기세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희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고장 증상, 에어컨 시원하지 않을 때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필터 청소나 실외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이 어떻게 에어컨을 분해하고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설치기사를 불러야겠어. 희정은 마음을 정하고 검색 결과에 나온 업체 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점도 좋고 후기도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친절하게 내일 오전에 기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희정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비싸진 세상에서 에어컨 수리비까지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희정은 다시 선풍기 앞에 앉으며 내일을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일이면 이 답답한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희정은 에어컨을 쳐다보던 시선을 현관문 쪽으로 돌렸죠. 문을 열자 작업 가방을 맨 단정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욱, 58세의 에어컨 수리기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에어컨 점검 요청하신 분이시죠? 민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복과 정중한 인사말에서 전문가다운 느낌이 물씬 풍겼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희정은 문을 활짝 열며 민욱을 맞이했습니다. 민욱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작업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죠. 요즘 이런 고장 많습니다. 필터 한 번씩 확인하시나요? 민욱은 에어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에어컨 커버를 열기 시작했죠. 필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희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에어컨을 산 지 3년이 넘었지만 필터 청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욱이 에어컨 커버를 완전히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필터는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내부 부품들도 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희정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건 완전히 막혔네요. 이 상태로는 냉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민욱은 필터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필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희정은 민망한 표정으로 몰랐어요. 필터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실외기도 한번 봐야겠네요. 민욱은 베란다로 나가 실외기를 확인했습니다. 베란다 안쪽에 설치된 실외기 역시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실외기가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는 한 번씩 물 청소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먼지로 막힌 부분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빠지거든요. 민욱은 곧바로 호스를 가져와 실외기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먼지들이 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죠. 희정은 그 광경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희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건 실외기잖아요. 이렇게 물로 세게 먼지를 빼줘야 잘 돌아갑니다. 민욱은 능숙하게 실외기를 청소하며 답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시원하게 먼지를 제거해주는 민욱의 모습에서 희정은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이래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나 봐. 청소를 마친 후 민욱은 에어컨 내부를 더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품에서 문제를 발견했죠. 콘덴서 부분에 이상이 있네요. 이건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고칠 수 없나요? 희정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필요한 부품이 없어서 내일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일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민욱은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당장 수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희정은 민욱의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고 깔끔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작업을 계속하던 민욱이 에어컨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물바지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고인 물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죠. 그는 물바지를 조심스럽게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바지를 잘못 건드린 탓에 고여있던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것이죠. 민욱은 재빨리 피하려 했지만 아래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희정의 흰색 블라우스가 물에 젖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민욱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난처했거든요. 괜찮아요. 어차피 빨 거였는데 뭐. 희정은 물에 젖은 블라우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망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죠. 갑자기 옷이 젖으면서 속옷 라인까지 비쳐 보였거든요. 민욱은 고개를 돌리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예의 바른 모습에서 희정은 오히려 그의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희정은 타월을 가져와 젖은 부분을 닦으며 민욱을 안심시켰습니다. 에어컨 점검을 마친 후 희정은 잠깐 앉으세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하며 민욱을 거실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고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희정은 부엌에서 믹스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탄 커피였죠. 특별히 제가 진하게 탔어요. 드셔보세요. 한 모금 들이킨 민욱은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 커피 진짜 맛있네요. 둘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 없으면 저도 더운데 나옵니다. 민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더워서요. 혼자 있으면 더 덥더라고요. 희정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욱은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쓸쓸함을, 희정은 이혼 후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 공통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혀주었습니다. 내일 부품 가져와서 완전히 고쳐드릴게요. 민욱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청소한 것만으로도 좀 나아졌을 거예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마워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려요. 하고 답했습니다. 희정은 꼼꼼하고 점잖게 생긴 민욱의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욱은 약속한 대로 콘덴서 부품을 들고 희정의 집을 재방문했습니다. 희정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죠. 하룻밤 사이 민욱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청소한 덕분에 조금은 나아졌어요. 희정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필터와 실외기 청소만으로도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전보다 시원해졌거든요. 민욱은 가져온 콘덴서 부품을 꺼내며 본격적인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기존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능숙했죠. 희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잠시 에어컨을 꺼놓은 상태라서 실내 온도는 올라갔고 검게 그을린 민욱의 팔과 목에서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희정은 자신도 모르게 민욱에게 빠져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평소에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자신이 에어컨 수리기사에게 자꾸 관심이 생기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가? 실제로 희정은 다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었죠. 희정의 남편은 늘 희정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자신이 제일 잘난 것 마냥 희정을 대했었기 때문에 희정은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욱은 남편과 너무나 많은 것이 달랐죠. 이렇게 다정한 남자도 있구나. 희정은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부품 교체를 마치고 에어컨 테스트를 하던 중 희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번 달 전기세가 12만 원 넘게 나왔어요. 무서워서 틀지를 못하겠어요. 민욱은 작업을 잠시 멈추고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사용법 때문일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사용법이요? 희정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욱은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희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어컨은 고속도로 주행이 더 나아요.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요. 그는 리모컨의 여러 버튼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동 모드로 설정하세요. 온도는 2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민욱이 리모컨을 조작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해야 해요.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퍼지면서 방을 고르게 냉각시키게 해야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거든요. 희정은 서둘러 노트를 꺼내 민욱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민욱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녀 같은 희정의 모습이 잠시 예뻐 보였거든요. 천장부터 식혀야 전체가 시원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람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러면 냉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민욱은 실제로 바람 방향을 조절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욱이 남향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남향 창에는 커튼이 필수입니다. 햇빛 차단용 커튼으로 바꾸세요. 열 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효과적입니다. 희정은 얇고 낡은 커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집이 이렇게 더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죠. 온도 설정도 중요해요. 무작정 낮추지 마시고 25에서 28도 사이로 맞춰두세요. 민욱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7% 정도 절약됩니다. 희정은 열심히 받아 적으며 정말 몰랐던 이야기들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사용했는지 하며 감탄했습니다. 민욱은 에어컨 설치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왔죠. 희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 인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정말 고마워요. 희정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죠.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오늘 일정이 많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여기가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민욱이 작업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에 가봤자 혼자 저녁 먹는 게 다인데요, 뭐. 그 말을 들은 희정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욱의 쓸쓸한 표정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희정 역시 매일 혼자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적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희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저녁 한 끼 차려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민욱은 희정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초대였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래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함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희정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욱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는 희정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것이. 희정은 양파를 썰면서 가끔씩 거실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민욱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째 알게 된 사람인데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말이죠. 많이 기다리셨죠? 희정이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들고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상이었죠. 아니에요. 오랜만에 집밥 냄새를 맡으니까 좋네요. 민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간단히 때우는 식사가 전부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죠. 희정은 민욱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나 봅니다. 민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과찬이세요. 별거 아닌데. 희정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받는 칭찬이라 마음이 설렜거든요. 식사 중에 민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하며 전화를 받는 민욱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혜진아. 아빠 일 많아. 밥은 먹었어. 민욱이 딸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희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향한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민욱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딸이 걱정해서. 괜찮아요. 따님이 아버지를 많이 걱정하시나 봐요. 희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희정의 이해심에 민욱은 더욱 고마워했죠.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해줍니다. 민욱이 딸 자랑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떠났지만 딸은 정말 잘 자랐어요. 희정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민욱의 말에서 아내를 잃은 상처와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민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그만 홀로 있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할 것 같아요. 희정은 민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5년 됐어요. 희정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정말 조용하죠. 민욱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죠. 희정은 민욱의 따뜻한 눈빛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민욱 역시 희정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끌리고 있었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희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고쳐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해본 것 같아요. 민욱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도 하고 좋은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희정은 창가 근처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민욱을 안내했습니다. 저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집에 좋은 와인이 하나 있어요. 희정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죠.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쳐도 될까 모르겠네요. 민욱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희정과 더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희정이 부엌에서 와인과 잔을 가져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희정이 틀어놓은 잔잔한 재즈 음악이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죠. 건배. 두 사람이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둘 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와인이네요. 민욱이 와인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와인보다는 앞에 앉은 희정에게 더 쏠려 있었죠. 아는 언니가 선물해 준 거예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 계속 아껴뒀는데. 희정이 조금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민욱은 희정의 그 말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죠. 사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민욱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요. 희정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민욱의 솔직한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와인이 조금씩 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대화가 점점 깊어졌죠.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희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때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크게 틀어놔요. 너무 조용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민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놔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살 것 같아서 말이죠.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희정은 민욱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네요. 희정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민욱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때 민욱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희정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희정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이상하죠? 민욱이 희정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은은한 재즈 음악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민욱이 희정의 얼굴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희정은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입술이 겹쳐졌죠.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20살이 된 것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 희정이 민욱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 달 후 희정은 우편함에서 전기세 고지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설레는 마음이었죠. 민욱이 알려준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했거든요. 고지서 봉투를 뜯는 희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58,200원. 희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달 12만 원에서 58,000원으로 줄어든 것이었죠.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희정은 고지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용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고 금액도 확실히 58,200원이었죠. 희정은 즉시 민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민욱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정 씨, 무슨 일이세요? 민욱 씨, 전기세 고지서 나왔어요. 희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58,200원이에요.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민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다 가르쳐드린 대로 잘 실천하신 덕분이죠. 암막 커튼도 갈았고 바람 방향도 위로 해놨고 온도도 26도로 맞춰놨어요. 희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 끄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민욱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고객님 댁을 관리하면서 확인한 결과가 있어요.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냥 켜두는 게 전기세를 훨씬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해요. 민욱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에어컨을 다시 켰을 때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설정 온도인 27도까지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풀가동하거든요. 이때 5분간 사용하는 전기량이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이에요. 희정은 감탄하며 그래서 짧은 외출 때는 켜둔 채로 나갔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 고객님 댁은 작년 여름에 15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올해는 6만 원대로 줄었어요. 사용 패턴만 바꿨는데 말이죠. 민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희정은 고지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오늘 저녁에도 오실 거죠? 시원한 오이냉국 해놓을게요. 전화 통화를 마친 후 희정은 고지서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이번만큼은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고지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욱 덕분에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민욱이 희정의 집에 들렀습니다. 희정은 고지서를 보여주며 봐요. 정말 58,000원이에요. 하며 자랑했습니다. 민욱은 고지서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이제 더 이상 전기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민욱 씨 덕분이에요. 희정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시원하기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그날 저녁 둘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가져다준 기쁨이었죠. 2달이 흘렀습니다. 민욱이 공기순환용 선풍기 하나를 들고 희정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요즘 민욱은 희정의 집에 거의 매일 들르게 되었고 둘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죠. 이건 뭐예요? 희정이 민욱이 들고 온 선풍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공기순환용입니다. 창문 반대편에 두시면 돼요. 민욱이 선풍기를 거실 한쪽에 설치하며 설명했습니다. 창문 가까이 두면 선풍기가 뜨거운 바람을 오히려 끌어들이거든요. 이렇게 반대편에 두면 실내 공기가 골고루 순환해서 에어컨 효율이 더 좋아져요. 희정은 민욱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려는 그의 마음씨가 고마웠거든요. 거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향 창문에는 열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죠.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하네요. 희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시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민욱과 희정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올 여름 처음으로 시원하고 따뜻했어요. 희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에어컨 덕분에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민욱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한 여름이었거든요. 민욱은 희정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진짜 집 같은 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둘은 자주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민욱이 일을 마치고 들를 때마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고 민욱은 희정의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겨주었죠. 다음 주에 딸이 와요. 민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아버지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희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욱의 딸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정말 진지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도 만나 뵙고 싶어요. 떨리지만요. 혜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안심할 거고요. 민욱이 희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시원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암막 커튼이 강한 햇빛을 차단해주고 에어컨과 선풍기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희정이 민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바꿔놓으셨어요. 저야말로 그래요. 민욱이 희정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느지막에 시작한 연애였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희정은 민욱의 어깨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특별했다고. 시원한 에어컨과 따뜻한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얻은 여름이었다고 말이죠. 오늘 자고 갈 거죠? 그럼요. 혜진이한테 인사하고 나면 우리 집을 합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일종의 프로포즈였습니다. 미욱은 조심스럽고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희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좋죠. 밤이 깊어가며 창밖에 벌레 소리가 들려왔지만 거실 안의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그들의 여름이 이제는 둘이서 함께하는 따뜻한 계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